오키노 TV 영상은 특정 단어나 상세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커뮤니티에서 글을 확인하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시아 쪽 사람들은 학구열이 높은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몰아붙이는 일들이 많고 종종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캐나다 마크홈에 살고 있는 판씨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부부는 베트남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넘어와 정착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돼서 내가 겪은 힘든 삶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클 겁니다. 판씨 부부도 그랬죠. 두 사람은 타국에서 힘들게 일하고 돈을 벌었으니 그런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부부는 성실하게 일하며 두 자녀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길, 밝은 길을 가길 빌었습니다. 제니퍼는 어릴 적 피아노 수업을 받고 피겨스케이팅 수업을 듣지만 인대에 문제가 생겨 관두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밴드에 들어가 플루트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니퍼가 거의 쉴 틈 없이 무언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니퍼의 친구들은 그녀의 아버지 판씨를 보고 호랑이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랬고요. 부모님들은 번갈아 가며 매일 수업이 끝나면 데리러 오고 하루 일과를 관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말할 것 없이 만나지 못했으며 학교 프롬이 학업에 방해가 될까 참가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님의 바람대로 제니퍼파는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을 받으며 명문대학에 일찍 입학했습니다. 제니퍼의 친구의 말에 따르면 제니퍼 자체는 정말 다른 주변의 인물들에게 훌륭하다고 인식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바람은 그 이상이었고 제니퍼가 훌륭하더라도 더 훌륭해지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고 밝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자격지심에서 오는 행동 같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양리학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제니퍼는 성공적으로 졸업합니다. 그 뒤에는 병원 혈액검사 실험실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말도 잘 듣지, 공부도 잘하지, 좋은 직장도 얻었지. 더 바랄 것 없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부모님들은요. 제니퍼는 불행했습니다. 모든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치는 너무 높았고 제니퍼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가 거짓이었을까요?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었고 고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제니퍼는 공부도 잘했고 대학에 조기 합격기회를 받지만 고등학교 시험에서 한 과목을 통과하지 못해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거짓말이 시작됐습니다. 중고품으로 대학에서 사용하는 서적을 구입하고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는 서류를 위조,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여전히 엄격했는데 대학을 다니고 있다 믿고 있던 기간에 제니퍼가 파티에 참가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으며 클럽이나 친구 집을 가거나 혼자 어딘가 여행을 가는 것 또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업 시간이 있는 동안 하루 종일 공립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고 대학을 졸업할 때는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엄마 아빠는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다 보니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언제까지 어디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딸의 거짓말들의 이상함을 느낀 부모님이 그녀의 행방에 대해 조사했고 결국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실망감과 충격을 받은 부모님은 제니퍼가 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재를 주었습니다. 핸드폰과 노트북을 금지시켰고 남자친구 원과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던 제니퍼는 남자친구의 추천으로 믿기지 않는 계획을 짜게 됩니다. 제니퍼는 남자친구 왕의 도움으로 그의 지인을 소개받고 돈을 건넨 뒤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0년 11월 8일 제니퍼는 현관문을 열어두고 방으로 올라가 잠자리에 들기 전
현관문을 열어두었다고 어딘가에 문자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집안에서 여러 소리가 들린 뒤 제니퍼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했고 판 씨 부부는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아버지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지만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이승의 삶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허락받지 않은 누군가가 집에 들어와 벌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됐습니다. 제니퍼 역시 3명의 남자들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들과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보고 그녀를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판 씨가 증언하는 이야기들과 다르다 보니 더더욱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주변 지인들에게 진술서를 봤는데 그중 몇몇 개의 진술서에서 제니퍼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니퍼는 자신이 처음에 그런 계획을 생각했던 것은 인정했지만 남자에게 상금을 주고 난 후에 이 계획에 대해 마음을 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2주 만에 제니퍼는 경찰에 체포됩니다. 남자친구인 웡은 2011년 4월에 체포했고 다른 3사람 역시 4월과 5월에 체포합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핸드폰 이동 기록과 문자 메시지 트래픽 추적 증거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5년 2사람은 2가지 혐의가 적용됐고 25년 동안 가석방 자격 없는 종신형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3사람 역시 유죄를 선고받았고 9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의 아버지와 제니퍼의 다른 자매는 제니퍼가 자신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요청했으며 법원에서는 남자친구 웡과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부부의 심정은 알겠습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어느 한 구석에는 대리만족의 기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과하다 보니 제니퍼가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제니퍼의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 다르게 본다면 그런 선택이 그녀에게 있어서 최선의 마지막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그녀에게 남자친구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결국 그런 선택을 한 제니퍼도 같은 사람이지만요. 아버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교육 방식에 대해 조금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참 씁쓸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지만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잘 되라고 하는 부모 마음과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자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판 씨는 재판에서 나는 아내를 잃은 그날 딸도 잃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감히 아버님의 심정은 상상도 안 됩니다. 한국도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들어오는 초중고 학생들. 그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마음도 그만큼 함께 향하고 있을까요? 많은 생각이 들게 한 제니퍼 판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부부는 성실하게 일하며 두 자녀들이 이씨 받으며 명문대학에 일찍 입학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바람은